예. 자, 이제 그래서 그 다음번에는 이런 신냉전 구도 속에서 대한민국이 왜 최대의 승자라고 승자가 될 것인가에 대한 이유를 좀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예, 예. 먼저 그 짚기 전에 한 두세 가지의 명제로 이 냉전, 식냉전에 관한 얘기를 잠깐만 짚어주시죠. 우리가 48년, 46년부터 사실은 냉전에서 90년대 초반까지 한 45년 동안 냉전 자체가 우리한테 주어진 조건이었는데, 이거는 새로운 민주공화국, 새로운 현대국가를 만드는 탄생, 그리고 우리가 이 속에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번영하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인가라고 하는 조건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 희생물이 된 게 아니고. 예, 냉전의 네. 활용자야. 활용자입니다. 근데 이 인간들은 저기 뭐 방송사, 언론사, 그 다음에 약간 좌좀스러운 사람들, 별 사람들은 다 이걸 참 고상하고 순결한 이 한민족이 외세에 의한 냉전에 의해서 개고생했다. 예. 아니요, 냉전의 활용자예요. 우리가 냉전의 승리자고.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는 이제 외세 그러면 사실은 이제 예. 일본을 가져와서 미국을 악마시키는 그런 그 사고의 중첩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난 외세가 무서운 게 아니라 내세가 무서워. 나는 조선 사람이 무서워. 그러니까 이걸 말하자면은 네. 그 일종의 그 피해 의식, 그리고 그럼 우리가 이 멀쩡하게 완결된 국가로서 만들어져서 잘 작동하고 있는데, 그리고 냉전은 물론 우리한테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긴장을 줬죠. 그래서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거를 아직까지 통일이 되기 전까지는 네. 외세가 개입해서 분단을 했고, 대한민국은 잠정국가다 혹은 임시국가다, 통일되기 전까지는 국가가 아니다, 이런 또 황당한 비약을 해요. 그렇죠. 네. 예. 그렇게 해서 그렇게 보다 보면은 네. 후에 우리는 뭔가라고 하는 이제 생각도 자꾸 고민을 하게 되고, 결론은 결국은 우리끼리 뭉쳐서 뭘 합시다 뭐라고 하는데, 네. 그건 이제 말하자면 잡발이 되죠. 그렇게 되면. 예. 자,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이 이 신냉전의 최대 승리자가 되는 이유 세 가지. 근데 좀 나눠서 여기서 네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차분히 살펴볼 텐데요. 예, 예. 먼저 그에 앞서서 우리가 냉전의 피해자냐? 냉전은 우리가 진짜 대한민국의 탄생과 번영의 조건으로 사용해 온 거 아니냐? 예, 예. 이거를 워낙 이제 대담한 주장이기 때문에 예. 너무나 당연한데,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돕니다와 같은 당연한 소리인데, 옛날엔 네. 그 소리 했으면 화형당했잖아요. 예, 예, 예. 그것처럼 너무나 자명하고 당연한 일인데 다시 한번 짚어보죠. 그렇죠. 먼저 대한민국 탄생에 대해서. 그렇죠. 우리가 이제 네. 단독 정부 수립이죠. 정읍선언부터 됐는데, 정읍선언. 정읍선언. 네네. 이게 46년도입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냉전이 시작되는 걸 간치를 한 그 조건을 활용해서 시기를 놓치지 않고 바로 던진 빛나는 한 수예요. 바로 거기에 우리의 미래를 맞받아치고 나간 빛나는 한 수다. 그렇죠. 예. 예. 이게 뭐냐면 냉전을 저걸 이제 시작점을 롱 텔레그램으로 시작점을 보거든요. 그렇죠. 롱 텔레그램을 조금 설명해 주시죠. 그때 이제 소련의 그 러시아 미국 조지 캐넌. 대사였죠? 아니요. 대사 아니고 공무성 직원. 전문 직원이에요. 조지 캐넌이 네. 아주 이 필명 엑스레스 롱 텔레그램을 보냅니다. 예, 국무부로 보내서 네. 그게 이제 소련은 네. 러시아의 긴 대외 정책의 그 유사를 가지고 있고, 네. 이거는 말하자면은 외국 팽창인데, 네. 지금 폴란드에 진주해서 안 나가고, 그 다음에 네. 동베를린에 자리를 잡고, 네. 그 다음에 그리스하고 터키에서 공산당을 부추겨서 내전을 일으키고 이런 등등의 일들을 보면은 네. 이거는 가둬서 봉쇄해서 가둔다는 얘기예요. 컨테인먼트. 가둬서 저 문서에서 맞습니다. 가둬서 팽창을 막아야 된다. 네. 이게 말하자면 전후 45년 이후 미국의 대외 전략의 기본 원칙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암시하면서 컨테인먼트 팔러시를
그게 이제 냉전이 가두기거든요. 가두기죠. 예. 예, 가두기라고요. 그래서 저 가둬야 된다라는 거 이제 그 주장한 첫 제대로 된 전략 문건이 저 롱 텔레그램. 저게 예, 이제 예. 비화된 전보로 보내는데 이게 길어서 예. 긴 전보. 긴 전보. 예. 라는 뜻이죠. 예, 예. 저거를 이제 냉전의 시발점으로 보는데 예, 예. 우남 이승만이 워낙에 미국통이고 그리고 예. 하이 레벨이니까 미국이 냉전으로 가고 있다는 걸 파악을 한 거예요. 그렇죠. 냉전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제 미국이 남쪽의 단독 정부 수립을 오케이 할 거다. 예, 예. 쟤들이랑 뭐 신탁 통치니 반탁 통치니 해서 말 섞을 거 없다. 예, 예. 단독 정부 갈 수 있다. 그래서 바로 뭐 그 롱 텔레그램이 뜬지 불과 4개월이 안 되죠. 4개월 안 되네. 3개월 반도 안 돼요. 3개월 한 10일, 음. 100일 만에 딱 100일이네. 그렇죠. 100일이네. 2월 달에 한 6, 7일 남았을 거고. 그렇죠. 예. 예. 딱 100일이네. 100일이네. 롱 텔레그램 뜬지 100일 만에 정읍에서 단독 정부 수립합니다. 네. 라고 이제 선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걸 우리 국내 여러 가지 네. 이제 학계 국사학계 논쟁들 중에서 이제 평양에 그것도 중요한 요소죠. 네. 이미 이제 인민위원회가 이 조직이 되는 사실상의 국가로서 만들어졌으니까 우리 거기에서 대응을 한 거다라고 하는 해석들은 흔히 꽤 있어요. 있었어요. 꽤 있었는데 저도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있는데 그게 그것보다 아니라 사실은 더 그거- 중요한 거는 네. 결정적인 거는 사실은 세계가 냉전으로 접어드는 소비에트 소련이나 네. 소련을 가두는 정책을 한다라고 하는 그 정황을 적확히 읽고 대응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기 이거 지금 국내 국사 그다음에 국내 정치학사에서 저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저희가 처음이죠. 오늘 처음일 겁니다. 아마. 저게 지금 박사학위 논문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 롱 텔레그램과 정읍 우남 선언. 이승만의 정읍 선언의 상관성. 상관성. 예. 박사학위 논문이네. 그리고 하나 나왔네. 이 정읍 선언은 네네. 그 제국주의 시대 때 식민지를 경험한 네. 국가가 소련을 모국으로 하는 사회주의를 선택을 하지 않고 네. 자유민주공화국을 선택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됩니다. 예.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우남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53년도 말에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과 퉁친 거는 휴전 협정 그 미국이 서명하기 전에 통을 쳤고 한미동맹 하기로 예, 예. 그 한미동맹 맺는 그 무렵에 이제 그 한미 정상회담 미 아이젠하워 가고 있었죠. 예. 이제 그 아이젠하워를 만나러 가죠.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한미 정상회담의 조건 이런 걸 다 이제 튜닝을 하는데 예, 예. 그때 아이젠하워가 바짝바짝 약이 올라가지고 왜냐면 미국은 한미 동맹 할 생각이 없었거든. 그렇죠. 예. 그 시점에 미국이 외국과 양자 군사 동맹을 맺은 건 상호 방위죠. 예. 그거는 필리핀이 유일해요. 그렇죠. 근데 필리핀은 미국의 보호령이잖아. 보호령이었죠. 그 예. 식민지였고. 메가더 아버지가 필리핀 총독이었잖아. 그래서 그렇죠. 예. 그때 저기 우남이 샹하이에서 미국 돌아올 때 예, 필리핀을 가서 필리핀에서 돌아왔어요. 하와이로. 도와줬구나. 네, 예, 도와줬다고. 그러니까 사실 처음이에요. 필리핀은 별도로 한다면 이게 처음이라고. 그 미국 입장에서는 쪽팔리죠. 아무것도 아닌 나라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랑 상호 방위줘야 그래. 상호 방위줘야. 근데 이제 그 말은 Mutual 이게 Defense 이제 Treaty예요. 이게 엮었죠. 낚았습니다. 낚은 거예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약이 올라가지고 옆방으로 자리 벌쩍 일어나가지고 옆방으로 튀어 들어가면서 저희 개땡땡 SOB Son of 우선 Son of B 말로 고리를 다 걸어놓고 미국 가서 그다음에 바로 취한 조치가 한미동맹 없이 휴전하면 사고 친다 말로 엮었어요. 그리고 아니 그거는 저 무렵이야 여름에 여름에 저거 뭐야 저기 그 방공포로 석방할 때. 그러니까 그래 그러니까 우선 미국은 이제 스탈린도 죽었겠다. 빨리 이제 도장 찍고 전쟁 끝나고 싶어해. 그런데 우남이 딱 잡은 거지. 그렇죠. 잡아가지고 야 한미동맹 없이 휴전해? 안 돼. 안 돼. 안 돼. 그리고 실제 미국이 끌려 들어온 거는 낚인 거는 작은 사고 하나 딱 쳤어요. 네. 방공포 석방이었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상대방이 방공포로 석방으로 말하자면 휴전을 깰라 그랬어요. 깰라 그랬죠. 예, 그 정도로 민감한 문제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승만이 바로 그냥 칼을 낸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냐면 나 이렇게 휴전 깰 수 있는
그 방법 많아. 음. 우선 하나 보여줄게. 음. 박광포로 석방해. 그래서 이제 한미동맹 확보를 했고, 확보했죠. 그다음 이제 휴전하고 네. 직후에 또 사고 하나 쳤잖아요. 뭐요? 그 NLL 해가지고. NLL. NLL 아니 NLL이 아니라 경제수역. 경제수역. 그래가지고 경제수역도 했고 NLL도 예. 그것도 미국에 대해서 저 사고를 친 겁니다. 그래요? 예. NLL과 경제수역. 왜 NLL 그게 이제 국내의 운동권 네네. 대부라고 하는 저 이영희가 그 사기를 쳤는데 네. 왜 SLL이 아니고 예. 우리가 휴전을 했으면은 네. 북에서 남으로 못 내려오는 그 남쪽 경계선으로 이름을 하지 않고 네. 우리 해군이 네. 위로 올라가지 못하는 선을 그었을까? 네. 그 이야기를 가지고 미국에서는 우리가 계속 우리가 저 한미동맹하고 휴전 조약이 맺어지는 네. 상황에서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이승만 제거하자. 네. 그 에버레디 계획을 그랬죠. 가지고 그게 이제 NLL 에버레디 계획 그다음 나중에 또 평화선까지 인거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걸 보면은 그러니까 니들 휴전하면 우리는 계속 백령도 쪽에서 화해로 계속 들어간다. 침투해갖고 전쟁할 거야 임마. 음. 그러니까 휴전하려면 한미동맹해 이거지. 동시에 누가 제일 쫄았냐면 김일성이었어요. 그랬겠죠. 왜냐하면은 해상은 대한민국 해병대가 신의주로부터 삥 돌아가지고 청진 앞바다까지 있는 작은 섬까지 전부 대한민국 해병대가 점유하고 있었어요. 네. 자, 휴전 협정의 그 육지적인 부분은 네. 교동도에서 간선까지의 네. 소위 말하면 점유의 상태에 따라서 라틴어로 이야기하면 우티 포제티투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점유의 상태에 따라서 휴전선을 그었는데 네. 해상은 합의가 잘 안 됐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원칙에 따라서 점유의 상태에 따라서 하게 되면은 북한은 해상이 봉쇄가 되는 거야. 육속국가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계속 클라크한테 예. 이제 일본 말로 할게 hin을 넣었어요. 저 좀 봐줘. 예. 그래서 결국은 해상은 네. 휴전 조약에 그게 적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북방 한계선 이상으로는 이승만과 대한민국군은 넘어가지 마라 이거지. 그건 이제 그것 때문에 그런 건데, 그거는 휴전 조약에 의거해서 그게 나왔어요. 네, 글쎄. 근데 이영희 씨는 그게 아니고, 해상에서는 휴전 조약에서 약속한 바가 없다라고 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평생 거짓말했어. 근데 어떤 이야기냐면, 근데 구라도 그렇게 치니까 이게 성인군자 반열에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래가지고 뭐 저기 노무현 대통령도 뭐 헷갈리고 뭐 문통은 또 그걸 또 말이야 악용을 하고. 그 대통령 기록관으로 그때 그 사람들이 네. 김정일이하고 이야기할 것들 다 하고. 왜냐하면은 해상은 그래가지고 김일성이가 그렇게 욕을 미국한테 욕을 배기경을 해가지고 그거를 해가지고 어떤 원칙을 적용을 했냐면은 전전 복귀의 전쟁 회복 그러니까 전쟁 전의 상태로 회복하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휴전선은 육상은 점유의 상태에 따라서 한 거고 두 가지 다른 원칙이에요. 네. 그다음에 해상은 38도. 38도라고 하는 전전 이전의 상태로. 예, 그때 백령도가 38도 이남인 모양이지. 백령도 그 휴전선 그 휴전 조약에 네. 백령도 갈로하고 네. 37도 58분 그러니까 그다음- 백령도의 기준을 30도 58분으로 잡았구나. 잡았고 섬이 크니까. 섬이 크니까. 그다음에 거기에 37도 안에 들어오는 조그마한 섬이 하나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그쪽 주는 걸로 하고 그거는 네. 조약에 명시된 건 아닙니다. 그다음에 이부 그거는 저쪽 그 해주 쪽에 그냥 딱 붙어 있는 섬. 그렇죠. 모양. 예. 그리고 이제 연평도까지 내려오면은 네. 그게 이제 위도상 1도 차이가 안 나는 한 1도 정도 차이가 나는 건데 전부 37도 몇 분 해서 전부 5개의 섬을 서해 북방오도. 서해 북방오도를 네. 그 위도를 지정을 해요. 예. 그리고 평양 북한의 그 해주 황해도 하고 중간선을 잇는 걸로 이미 예. 그 5개의 섬을 잇는 경계를 NLL로 이제 규정을. 아니, 휴전선으로 한다라고 휴전선을, 해상 휴전선. 하고 그다음에 한 달 뒤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워낙 강경하니까 우리 이거 서둘러서 말하자면은 중간선에 대한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표시한 게 SLL이 아니라 NLL로. NLL로. 그러니까 이거 넘어가지 마세요. 그래서 김일성이가 그 문제가 드러날까 싶어서 1956년, 1991년까지 김일성과 김일성 때는 노심초사했습니다. 예. 해상 문제에 대해서
휴전 문제를 가지고 다시 시비가 일어나는 걸 우리가 막은 게 아니라 평양이 먼저 막았어요. 예, 예. 근데 대한민국의 그 어떤 학자들 좌빨스러운 자들이 예. 그거를 갖다가 이 문제를 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합의 안 됐으니까 네. 3회리밖에 안 된다. 네. 그렇게 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갔다 오고 난뒤 조선일보조차도 뭐 보면은 이 3회리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NLL 그 수역에 아주 희한한 그 무슨 화살표 그림들이 막 나왔을 겁니다. 네. 그거 다 내주려고 그랬죠. 그렇죠. 한강하고까지.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이 미국 대통령 아이젠하워와 그러니까 미국이 당시에는 한국의 이 군사 지정학적 그 중요성을 별로 의식을 못했어. 못했죠. 예. 그래서 이걸 그러니까 냉전 구도를 이용을 해가지고 자유의 공간을 만든 거예요. 우남이 승만 대통령이. 그렇죠. 그 당시 우리 선배 세대들이 냉전을 이용을 해서 자유의 공간을 만든 겁니다. 그렇죠. 원래 그냥 내버려두면 그냥 중국 대륙 복속이에요, 이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약이 올랐는지 제가 아무리 뒤져도 못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아무리 못 사는 나라가 갔어도 정상회담이면 뭐 악수도 하고 웃고 이런 그 포털라인 앞에서 찍은 사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아이젠하워 그 사진을 못 찾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시청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그 사진 찾아서 저희 그 알려져 있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아주 근사한 객단가 5만 원짜리 식사를 모시겠습니다. 한우구이로. 저는 못 찾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해가 돼요. 이게 지금 사진 찾은 게 이런 희뭇거리한 것들만 나오는데 이거는 포토라인 앞에서 찍은 사진이 아니에요. 네. 그냥 이야기하는 것을 그냥 기자가 찍은 거지. 그 포토라인 앞에서 화기애애한 모습을 연출한 사진이 없다고요. 없어요. 그러니까 포토라인 앞에서 화기애애한 모습을 연출한 사진을 찾아서 보내주시면 제가 식사를 모시겠습니다. 아마 없으니까 구글에서 구글링이 안 될 겁니다. 아, 예. 싱만리하고 예. 아이젠하워하고 영어로 찾아봤는데도 없고. 예, 예. 자,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이후에 우리하고 여러 가지 좀 참 경험을 어려운 경험을 공유했다고 생각이 드는 폴란드의 부하슈체크가 국방장관. 예. 우리한테 이렇게 했습니다. 한국은 저 사람들만 지난 70년 동안 냉전 속에서 전쟁을 준비해왔다 그랬습니다. 그랬다고요. 왜 한국 무기 쓰냐 그랬더니 쟤들만 냉전 살았어. 70년 동안. 그 긴장을 본질이야. 본질이죠. 그리고 자기들이 헬렐레하고 살았다는 걸 아는 거야. 그렇죠. 자기들은 공산주의 아래서 시다바리 했잖아. 그렇죠. 시다바리 했죠. 네. 그럼 뭐 용감하게 또 캐톨릭 살아 있어가지고 또 자유노조가 있어가지고 제일 먼저 제일 먼저 소련으로부터 이제 뛰쳐나왔죠. 예. 그렇지만 우리는 하여튼 뭐 딱 최근에 해까지 저 말이 우리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우리만 모르는 우리 내부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냉전을 통해서 나라를 굳혔고 그 다음에 냉전 구조 아래서 나라를 발전시켰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뭐 외세에 의한 냉전의 순결한 희생자입니다. 이런 징징거리는 노예스러운 노예 근성이고 그거는 김일성의 손뼉 쳐주는 소리입니다. 우리 그런 얘기 다 잊어버리자고요. MBC, KBS 조중동 보면 맨날 그런 소리만 나와. 그리고 뭐 버떡하면 냉전의 최대의 활용자예요. 우리는 왜 참 돌아가신 귀신들하고 싸웁니까? 참 그래서 신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냉전도 우리가 이걸 잘 활용하고 우리가 최대의 승리자인데 크게 보면 한 3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데 이걸 오늘 좀 나눠가지고 4가지로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하죠. 우선 약간 크게 털어서 군사 지정학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보통 지정학 그러면은 소국한테는 강자들한테 굴복해야 돼. 근데 지금 우리는 그 의식에 쩔어 있어요. 한미동맹이 군사지정학인데 우리가 엮었잖아. 우리가 엮었죠. 그러니까 내가 미국이 엮은 게 아니고. 내가 밖에 외국인들하고 해서 가장 자랑스럽게 이야기한 거는 황구시보 내가 몇 번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황구시보의 아주 고급 간부 기자가 서울대학 후배인데 왜 한국은 미국과 동맹을 하면서 식민지로 전락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아주 건방진 소리를 하길래
우리말을 하니까 우리말로 내가 말을 놓으면서 한 말입니다. 당신 서울대학에서 국제정치학 이제 소위 외교학 석사를 한 것 같은데 지도교수가 누구냐? 지금까지 내가 아는 지식으로는 강자가 약자를 엮어 넣어서 동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군사적 편의에 의해서 단기간에 전쟁이 끝나고 나면 끝이 나요. 그게 동맹의 그 일반사입니다. 근데 동맹이 스몰 파워가 아니면은 약자지. 아주 약자가 아 저희가 전 세계에서 제일 못 살았으니까 그때. 최강자를 인바이트한 경우가 있나? 그때 멋있잖아. 우리가 상호방위 조약이야. 상호방위 조약인데. 그래서 내가 지금 아까 우리가 대한민국 방위 조약도 아니야. 상호방위 조약. 그 이승만의 그 진언과 아. 그다음에 담력과 그걸로 대단해, 아이젠하워 대단해. 미국을 엮었는데 어. 사실 내가 그걸 또 표현을 할 때는 야 우리는 스몰 파워가 리틀 파워가 그레이트 파워를 인바이트한 거야. 저는 이거 유혹한 거야. 유혹한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저기 피터 자이안이 예. 액시덴털 슈퍼파워라는 예, 책, 예. 그러니까 우연한 초강대국 초강대국 미국을 예. 두고 저는 한미 동맹을 두고 seduced alliance 유혹으로 이루어진 동맹. 그리고 그 이제 유혹은 누가 seduce하냐? 한국이네요. 그게 한국 사람이 미국을 유혹한 거야. 그게 순간적인 우남이승만의 기지가 아니라 사실은 대단한 거예요. 1897년에 만민공동회를 하고 독립정신을 네. 독립협회를 만들고 독립정신을 하고 소위 한미 민간동맹이 존재해서 네. 문명사적으로 미국의 존재가 우리한테 뭘 의미하는가를 예, 파악을 하고 파악을 유혹을 하고 한 거예요. 유혹을 한 그러니까 거죠. 이제 아이젠하워 눈에는 야 내가 기분 나쁘게 너희 같은 데랑 내가 상호 조약 맺어야 돼. 내가 유혹당해. 그러니까 우남 입장에서는 아니 아이젠하워 입장에서는 죄송합니다. 좀 살벌한 사례를 들을게요. 싸구려 몸 다 망가진 창녀의 손에 이끌려 가지고 비새는 방에 들어가는 기분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좀 심하긴 한데 아주 리얼하게 표현합니다. 예, 정말로 네. 아니 나이 50에 달은 싸구려 몸 다 망가진 창녀의 손에 이끌려서 곰팡이 낀 퀴퀴한 냄새 나는 그 꼴방에 끌려 들어가는 느낌. 아까 저기 그 동맹 그러니까 이 개땡땡하고 일어나 버리지. 아까 그 사진에 아이젠하워의 눈빛으로 이렇게 예. 익혀지죠. 예. 아,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정말 이게 눈물이 나는 얘기죠. 그렇죠. 세계에서 제일 비참한 나라였는데. 그렇죠. 1953년 기준으로. 그걸 세계에서 일방적인 세계 최강의 나라랑 상호 방위 조약이에요. 그리고 일본 네. 나중에 케네디는 또 일본 밀어가지고 배상금 우리 산업화 뭐 기술자금 막 까지도 하잖아요. 예. 어쨌든 그 그렇죠. 우리는 강대국에 의해서 강제된 동맹을 한 거 아닙니다. 이런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위대한 그 빛나는 저기 결정이 어디 있었고 그 다음에 그 결과가 세상에 그렇습니다. 결과도 좋으면 다 좋은 게 아니 다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원인 출발부터 디자인된 거예요. 디자인됐고 출발부터 롱 비전을 가지고 디자인됐고 그다음에 아주 신모 원료를 가지고 그래서 그 디자인의 코스를 우리가 정말 위대한 우리 국민들이 그걸 따라줍니다. 우리 선배 세대들이 그걸 힘을 실어서 메이크를 했던 겁니다. 또 그거를 또 그 다음번 선배 세대들이 그걸 이어받아서 거기서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고 그렇죠. 예. 그 다음번을 받아가지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또 만들었고. 달성했고 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미국이 가진 군사지정학 동맹 중에 한국만큼 중요한 동맹이 없어요. 없습니다, 정말. 왜냐면 이게 지금 미국의 최대 지금 상대방이 중국인데 중국 숨통은 한국이 쥐고 있잖아. 그렇죠. 우리 지도 안 보면 뭐 나와 있죠. 이게 우리가 이게 이제 저 빨간 선은 중국 해군이 우리더러 주장하고 있는 선이에요. 너희 저거보다 서쪽 넘어오지 마. 저 파란 선은 우리가 중국한테 주장하고 있는 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휴전선을 끊으면 바닷속의 섬인데
이게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 큰 놈들이 낀 네. 나라의 네. 피해의식 이걸 그것도 뭐 6.25 전쟁이다 이렇게 해서 네. 안 좋은 기억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게 냉전의 전초기이자 그걸 문명의 전초기주고 문명의 자유의 전초기주고 예, 예. 개인의 전초기제요. 그러니까 이게 저 해상 1000km 신의주에서 칠광구까지. 그렇죠. 그 다음에 저 육상 1300km 압록강 도만강. 저거가 앞으로 이제 중국과의 경계선이 된다고 우리가. 그리고 예. 단순한 미국의 군사기지 뭐가 그것도 아니라 아니고, 예. 전초 국가로서 세계 최강의 개인과 군사기지가 와 있잖아. 문명 그다음에 경제 과학기술 등등 해서 세계 최강이 지금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죠. 주1 미군 기지가 예. 주한 미군 기지의 복속 기지야. 그렇죠. 사실은 예, 그 예. 민감도나 중요성으로 보면 후방 기지예요. 그렇죠. 주일 기재들이. 예. 제가 이런 말을 저도 좀 심한 네. 이야기를 할게요. 일본 사람들 들으면 좀 기분 나쁘겠는데 일본은 평화헌법을 미국에 의해서 강제 받아서 지금까지 보통 국가가 되겠다고 온갖 그 노력을 다하고 또 밖으로도 이야기를 다 했는데 미 국무성 국장 이상의 어떤 학자들 말고 공적인 책임을 지는 사람이 일본의 보통 국가화에 대해서 가타부타 소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 이야기는 일본 못 풀어준다는 거지. 여전히 못 풀어줘요. 점령국이야. 예, 못 풀어주는 조용 좀 거예요. 해라. 조용하는 소리 안 하고 떠드는 건 자유인데 우리가 점령하고 있어. 이런 이야기예요. 예. 자, 그래서 여기다가 한국의 첨단 군사력에 막강한 경제력에 또 한국인들이 본능적으로 이제 그 확실해졌는데 중국 경기심을 갖고 예, 있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저 중국을 완전히 숨통을 쥐일 수 있는 쥐고 있는 그런 위치인 거예요, 지정학적으로. 그렇죠. 예. 아, 이런 동맹이 어딨냐고. 지가 알아서 지가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 중국 숨통 딱 붙잡고 있는 동맹 아니에요, 이게. 내가 노무현 대통령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저기 그 저항 없이 합의해서 잘 만들어서 글로벌 가장 평택. GPR니까 예, 말하자면 해외 미국 뭐 지동군 이전이라고 하는 건데 예, 예. 이거를 정리를 해서 동맹이 들어오고 나가고 유연하면서 전략적인 자리를 잡았고 노무현 대통령이 아마 지금 동북아의 GPR 센터는 평택이죠. 평택밖에 없죠. 일본에 없지. 일본이 없어요. 그리고 예. 유럽에도 이런 데가 없습니다. 유럽에도 없고. 그러니까 점으로 사실은 존재하지. 바이스 센터는 오키나와고. 오키나와고. 예. 거기 이제 공군 위주고. 그러니까 이제 그 괌 미국 이제 그 괌 오키나와 그 저기 그렇게 되죠. 평택인데. 예. 사실은, 그러니까 한반도, 예. 대한민국, 그다음에 오키나와, 괌, 그다음에 괌, 저쪽에 알래스카. 알래스카. 예. 그렇게 이제 그렇게 네 개. 하와이, 알래스카. 이제 그렇게 5개죠.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고 가장 최전선이죠. 최전선이죠. 근데 충분 억지. 근데 저게 무슨 뜻이냐면 평택이면 예. 중국한테 니들 전쟁하려면 우리부터 조져봐 이 자식아. 그러니까 신부를 여기가 칭다오 천진 300km, 200km, 베이징입니다. 300km잖아. 그러니까 여기 해군 기지가 있는데 미국 중국 코앞에 되고 니들 평택에 우리 여기서 다 살고 있으니까, 살고 있으니까, 우리부터 조져봐. 그렇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뭐, 한미 동맹이 보통 동맹 아니라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그걸 다 인식하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나는 그건 아주 그 결과에 대해서 원인 동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이거는 아주 내가 높게 삽니다. 저는 저기 윤석열 정부가요. 예. 일본과 협의를 할 때 반드시 그 스가루 해협은 뭐 일본이 알아서 하라 그러고 거기도 당연히 해야 되고 여기 스가루 해협 열어두면은 동해로 자꾸 기어 들어오니까 그렇죠. 예. 이 일본과 협의를 할 때 반드시 대마도 대한해협 대안해요. 예. 일본이 정말 내가 싸가지 없다고 느끼는 게 딱 둘인데 저는 예. 일본 무슨 강제징용 전쟁 때 그런 일 벌어질 수 있어. 예. Anything can go예요. 영어야. 음. 전쟁은 anything can happen이야. 그렇죠. 무슨 일이든지 다 벌어져. 그러니까 태평양 전쟁 때 일제가 패악질을 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전쟁을 벌인 것 자체가 범죄고 네. 그 전쟁에 이르게 된 중일 전쟁 그것에 이르게 된 일본의 그 묻지마
부국강병, 닥치고 부국강병 그 살벌한 군국주의적 물질주의 예. 그런 게 보다 근본적인 죄악이지 전쟁 때 벌어진 폐악질은 그냥 이 체감 죄악이다 이거야.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일본에서 정말 괘씸하자 저 악질인데라고 느끼는 게 두 가지 있잖아요. 두 가지. 하나는 1959년에서 85년 사이에 제1교포 북송. 북송이고.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제일 어려울 때 이게 우리 유신할 무렵에 72년도에 우리한텐 묻지도 않고 이 그 대한해협 쪽의 영해 폭을 원래 국제법상 22km인데 그걸 3km로 좁혀버렸어. 그렇죠. 오늘 아침에 우리 그리고 봤잖아요. 부산하고 그리고 저기 스가루 쪽도 그래요. 그래가지고 러시아 중국 군함이 뺑뺑 돌아다녀. 그러니까. 아니 대한해협이랑 스가루가 니들하고만 관계 있냐고. 그 아마 우리 동해랑도 관계가 있지. 일본에 아 미국에 점령단 일본 엘리트들의 혼내가 들어있을 겁니다. 네, 참고 미국 역 먹어라 한 뜻이에요. 그 미국 뭐 먹으라야. 근데 참고로 이게 이제 그 국제 영해가 22km입니다. 예. 그러니까 대마도하고 이 경남, 그러니까 통영, 홍도. 혹은 대마도랑 부산 다대포, 다대포, 그 예. 끄트머리, 그게 한 47km 돼요. 음. 그러니까 중간에 3km만 남아 영해를 양쪽에서 딱 주장하면 거기다가 딱 그 저기 페인트 칠해갖고 바다 위에다가 줄 딱 부피가 딱 꺼놓고 너 여기만 다녀. 너 여기만 다녀. 그 뭐야 그냥 자연. 그리고 문화죠. 거기는 바다 깊이도 거기 한 22km쯤 나오면 네. 대마도 쪽이 깊고요. 네. 남해 쪽 나오면 점점 얕아져요. 네. 거기 바다 깊이 한 80m밖에 안 돼. 그렇죠. 거기 그러니까. 딱 폭 3km면요. 잠수함도 다니는 것도 다 보여. 해군 다니는 것도 다 보여. 하나씩 해서 그 줄 세워놓고 극장표 팔면 되잖아. 자동 통행증. 저 그러고 살았으면 좋겠어 나는. 그리고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이 일본이랑 협의를 해서 이거 저기 그 우리 영해 관리 해야 되겠으니까 동해안 관리해야 되겠으니까 우리 저기 그 당신들 그 3km로 좁혀놓은 영해 회복해. 그 일본이 혼자서 말없이 좁혔어요. 협의하고 발표하면 됩니다. 나 진짜 얄미워 죽겠어 이거. 나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일본 우파, 일본 보수를 안 믿는 거예요. 나 차라리 일본 공산당을 믿지. 내가 어저께도 누구랑 얘기했어. 일본에서 누가 제일 괜찮은 것 같아? 어느 쪽이 그래서 그거 약간 사회주의 성향인데 공명당이 차라리 낫습니다. 자민당보다. 하여튼 나 진짜 얘들 그만합니다.